안녕하십니까. 이교의 정치대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8일입니다. 어제 공수처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서울 서부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았는데요. 1차 영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은 오늘 또는 내일 2차 영장에 대한 집행을 공수처가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번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그 3일 1차 영장 집행 때의 그 소란스럽고 우악스러운 모습을 온 국민들이 다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혼란스럽고 더 우악스럽고 더 막 위험성이 큰 그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신명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지난 5일인가요? 소명까지 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서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 이 경호관들은 그 직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주 뭐 각오를 단단히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5일 이후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그 주변에 철조망도 새로 쳐지고 또 차벽도 더 튼튼하게 지금 둘러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이 벽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주변에서는 경찰 특공대, 그러니까 대테러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내 사조직인 전국 직장협의회라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찰은 그 노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그 노조 비슷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노조 비슷한 거라면 당연히 민노총의 영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그 우두머리라는 자가 뭐 좌파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번 2차 집행에는 헬리콥터를 동원해야 된다. 헬리콥터. 1차, 2차, 3차 전시선까지 지난번에는 뚫었고 대통령 관저 앞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관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헬리콥터가 필요하다. 아니 그럼 대통령 관저 안에 그 이제 뭐 너는 마당이 있겠죠. 경찰 특공대 헬리콥터가 뭐 무력을 갖춰야 되겠죠. 무력을 갖추고 헬리콥터가 한두 대, 뭐 한 대가지 않을까 한두 대가 쫙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방송으로 돼서 멀리나마 생중계 될 거고 세계적으로 아마 이게 생방송 될 겁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들이 야,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장된 헬기를 타고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뭐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을 글쎄요, 이거 구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앞서 나간 그런 설정 아닙니까? 헬기까지 동원한다. 그리고 또 그 지난번에 그 1차 영장 집행 때 이름도 제가 대기가 부끄럽고 그런 그 방송 몇 군데가 헬기를 동원해서 그 안쪽 항공 영역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주변에서 그측 경내 안을 다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방송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방송을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갖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고발을 했어요. 거기는 국가안보상 기밀 지역이거든요. 그게 다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쪽 시설 어떤 시설이 있거나 공중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방어 시설이라든가 또는 거기 이제 요원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 공개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서 들어간다? 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설정입니다. 그렇게 되질 않기를 바라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호처에서도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말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극렬히 대치 중인 상황에서 어느 작은 불씨가 하나 툭 튀면 금방 격렬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임계점만 넘으면 이 무력 충돌이라는 것은 일파만파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녀를 대치를 하다 보면 양측에서 감정이 또 이게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감정이 이성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장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차 영장의 재발부기 때문에. 근데 1차 영장에 대한 적법성, 합법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법률 대리인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또 대법원에 그 적법성에 대해서 항고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쯤 항고를 했을 텐데 대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면 될 겁니다. 내려야 됩니다. 또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 1차 영장에 법무 공무원, 이 판사라는 그 사법부의 이 공무원이 거기에 대통령 관저 주변은 국가 기밀상의 기밀과 그리고 이 보안상의 여러 가지 공개될 수 없는,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는 그런 곳을 수색할 때는 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법에 그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 담당 공무원이 그런 형사소송법상의 그 조문을 무력화한다, 예외를 한다, 이런 문구를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일개 법무 공무원이, 일개 공무원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자기가 법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법을 만든 거. 법 위에 있는 겁니다. 그자가. 일개 법무 공무원이 법 위에 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일반 중도성의 시민들까지도 야,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금. 법원이 사법부가 왜 그러냐?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지금 아주 충만돼 있습니다. 일반 중도성의 국민들도 무슨 개딸은 제외되더라도 왜 자기 편들을 드니까 이 법무 공무원들이 지금. 자, 그래서 이제는 제 2차 영장 집행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무력 충돌만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측 간 대통령 경호처는 항용 무적을 소지하고 있겠지만 경호처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체포조도 절대 헬기가 들어가니 많이 그런 것은 그냥 그 내피셜로 그냥 놔두고 절대로 무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양측 간의 자제가 정말 필요하고요. 또 현재 대통령인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글쎄요, 지금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어마무시한 이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거의 40%이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국민 모두는 헌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했을 시에도 대법원의 최종심, 헌법의 탄핵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 위반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그냥 우악스럽게 대통령을 체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됩니까? 왜 꼭 이래야 됩니까? 아니, 그 전에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물론 이제 대부분이지만 예의를 갖췄잖아요. 서면 질의, 서면 답변, 또는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공수처, 검찰, 경찰은 이 세 개 준사법기관들은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냈어요. 일단 와라! 소환장부터 보냈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 전처럼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오라가라 한다는 건 현직 대통령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그 2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다면 이걸로 끝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상식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양측 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협점을 찾고 그 방법으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교의 정치 때리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